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보TV입니다. 오늘은 벨로다인 라이다 주가 폭락 기회인가 위기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정말 크게 주가가 하락한 상태고요. 거의 10불대까지 내려갔죠. 한참 이제 기대를 많이 받을 때는 한 30불까지 지금의 가격의 3배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폭락한 상태에서 기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다시피 이런 라이다를 만들어서 자동차에다가 달아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이번에 모멘텀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지금까지의 총 매출이 이제 6,700억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랑 이제 비자동차 쪽에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객이 300명 이상 확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수의 고객들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말고 이 회사의 주장으로는 다양한 분야, 드론이나 아니면 배달을 하는 그런 쪽에도 라이다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산 같은데 탐사하는데도 많이 들어가고, 스마트 시티에도 라이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회사가 지금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판매량을 이제 열어봐야겠죠. 이 회사가 얼마만큼 정말 판매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020년 판매량이 11,700대 정도 판매를 했다. 그래서 라이다를 그 정도 판매하고 4분기에 4,200대를 판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에 있어서는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나온 판매량을 봤을 때는 4분기에 거의 그런 많은 판매 대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번 분기 때 많이 터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바이두나 포드나 현대, 이런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과의 이제 계약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좋은 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두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라이다 제품이 벨로다인께 들어간다는 게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퀄컴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 그래서 퀄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 좋은 회사의 이제 스마트 시티 구축에 필요한 것들을 또 이 회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좋은 점으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솔리드 스마트 센서, 또 이제 저는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솔리드 스마트 센서에 대해서는 또 이제 뒤에서 얘기 드릴 텐데, 어쨌든 이 회사가 이런 실제적인 판매량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있는 회사들도 꽤 좋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좋은 점수 줄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회사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 파킹 시스템이나 아니면 피플 모니터링, 이건 좀 섬뜩하네요. 피플 모니터링에다가 라이다를 쓰겠다고 하고, 파킹 트래픽 매니지먼트에다가 쓰겠다고 하고, 드론에다가도 쓰겠다고 하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라이다 제품이 이런 식으로 응용되면은 충분히 더 생산성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퀄컴과 이런 스마트 시티를 한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이제 주행자 보조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현대 제네시스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차에 들어간다는 자체, 그리고 레벨 1부터 5까지의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들어간다는 것이 또 좋은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딜리버리 쪽에서도 뭐 B2B 트랜스포트, 레일웨이, 로보틱 딜리버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또 좋은 하나의 좋은 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월마트도 이제 셀프 드라이빙 이런 비하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월마트, 현대, 그다음에 퀄컴 이런 쟁쟁한 기업들과 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제 첫 번째 기업이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왔고 현재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했다. 그리고 총 매출이 6,700억 달성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업이 좀 수명적으로는 오래된 기업이고 뭐 괜찮다. 오랫동안 잘 버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 기업이 기술 개발도 해냈고 어느 정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수준까지 왔을 때는 이렇게 달랑 하나 그려놔서 뭔 소린지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달러를 그려놓은 이유는 제품의 가격을 좀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좀 제품 가격을 좀 하락시킴으로써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경쟁력을 가져갔다는 의미고, 가격 경쟁력 플러스 이제 신모델, 이런 신제품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지금 상황은 어렵긴 하지만 주가도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노력해 왔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절약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에다가 어떻게 자신의 그런 발전돼 왔던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처음에 있던 모델들에는 이제 이런 기업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16년도쯤에 이제 이런 형태의 200m 라이다가 바이두랑 포드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때 바이두하고 포드가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라이다가 이제 제품군이 있었을 때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제 현재 이런 ADS용 이제 라이다가 나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300m짜리 라이다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해상도와 더 늘어난 거리의 라이다가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2019년도쯤에는 이제 어떤 게 나왔냐, 이제 매뉴팩처링, 직접적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한 뭐 이런 니콘과의 이런 협약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와줬고, 그래서 리얼 오브젝트 디텍션 기능이 있는 이런 제품 라이다가 나와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2020년도 가장 최근에 이제 왔을 때는 현대모비스의 투자를 받게 되었고, 그다음에 프라이스, 가격적인 측면을 이제 갖춘 제품군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판매된 건 51,800대 정도가 판매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출은 1,000억 정도가 나와줬다. 2020년도 때 1,000억 정도 나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제품은 계속 발달해 가고 있겠죠. 제품은 계속 발달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리나 이런 쪽이 많이 개선되어서 이제 최종적인 이 제품들, 거리가 개선된 제품들 중에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가운데에서 마지막 단계는 어떤 게 나오냐,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이런 제품의 개발이 더 많이 엄청 잘 진행되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뭐 자율주행이든지 어디 뭐 어떤 무인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게 되었고,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시스템 온칩 벨라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벨라가 정확히 어떤 사양인지는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일단 이 벨라칩 시스템 온칩의 이제 라이다 제품은 어떤 데다가
이용이 되냐면은 딕테이션 리코니즈 이거 탐지 및 인식 그리고 트래킹 하는 거, 그다음 예측하는 이런 쪽 자동차의 이런 모든 좀 기능을 하나하나씩 가진 그런 이제 제품이 결국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SOC 제품이 나오는 것, 이런 최종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 이런 게 얼마만큼 더 사용될 수 있고 제품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지가 이 기업의 가장 최종적인 이제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별일 없다, 뭐 별 볼 일 없고 그냥 평범한 SOC 칩이더라라고 이야기가 된다면은 뭐 아쉽겠죠. 솔직히 지금 이런 좋은 제품이 나오고 가격적인 그런 것들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어려운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SOC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제대로 된 게 안 나와주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매출이 어떻게 뽑아져 나오는가, 이거 SOC가 얼마나 좋은가에 이 기업의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일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 배달, 그 다음에 매핑, 그 다음 로보틱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평범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뭐 고객 확보를 노력하고 있고, 생산 비용 감소를 노력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뭐 그리고 대차 대조표에서 자신들에게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기업의 대차 대조표를 봤을 때는 투자하기 어려운 현 시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 기업의 이제 변화된 모습, 앞으로 진행될 모습에 대해서 이 기업이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2024년도 매출의 20%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능이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런 기능을 어느 정도를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셀프 FSD 칩,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칩, 이런 칩에 이미 있는 기능일 텐데, 그리고 이 SOC는 자율주행을 지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봤을 때는 단지 자율주행의 어떤 기능 정도만을 좀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사용할까? 이런 SOC 칩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4년도가 됐을 때는 20%의 매출이 그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지금 벨로다인의 고객 중에서 좀 주의해 볼 만한 고객들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웨이모의 라이다가 또 있고 한데, 근데 웨이모는 라이다를 벨로다인 거 쓰지 않고 자기네 회사가 뭐 저쪽 회사가 개발한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라이다가 구글에서 뽑아낼 수 있는 매출은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구글이 또 뭐 자율주행 자동차 말고 또 벨로다인의 라이다를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고객으로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구글 주목해 볼 수 있겠고, 바이두는 실제적으로 쓰죠. 바이두는 실질적으로 써서 라이다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두에 대해서 좀 볼만 해준 것 같고, 그 다음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ADAS 시스템 쪽에서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확실하기 때문에 포드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현대 모비스 정도. 그래서 이런 자동차 기업 중에서 죽스, 모비스, 포드 이런 자동차 기업은 자율주행을 실제로 라이다를 통해서 이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좀
고객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뭐 바이두나 구글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100% 의존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라이다 제품을 벨로다인 것을 계속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금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다른 우버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도 근데 우버가 포기를 했잖아요, ATG를. 그래서 좀 우울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이런 고객들이 자율주행을 잘 하고 라이다를 좀 많이 써줘야 되는데 좀 유망했던 기업들이 좀 많이 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뭐 디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하고 있기는 하다마는 좀 애매하다. 좀 벨로다인의 라이다를 좀 많이 써주면은 조금 더 좋은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들이 파트너로 있다라고 커스터머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좋게 점수를 주고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적, 실제적인 이제 기업의 재무를 봤을 때 이제 생산 설비 해외 이전으로 그로스 마진 11% 증가는 좀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로스 마진 증가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레비뉴가 마이너스 5.9% 감소한 거는 치명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최근 주가 하락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시 잔액이 3,500억 이라는 게 좀 든든하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버텨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비뉴가 박살났는데 뭐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은 증가하고 뭐 고객들에 대한 그런 고객들 확보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조금 약간 의아한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증가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증가했으면은 물론 매출도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기 때문에 좀 매우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이런 매출이 다시 회복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섣불리 또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고, 계속 감소로 갈지 아니면은 금방 반등할지도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프로스트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의미를 두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2020년도 4분기 때 판매량이 엄청 집중되면서 나왔고 터져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분기에서 얼마만큼 더 터져줄 수 있을까,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매출이 좀 감소하긴 했어도 또 다음 분기나 이번 이제 곧 나올 그런 결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R&D 비용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연구 개발 비용에 뭐 88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기업의 이제 규모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또 그냥 이렇게 적자만 내다가 기업이 사라져 버리고 증발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술 발전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또 어떻게 하나의 또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로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오퍼레이팅 로스가 많이 증가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연구 개발 비용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비용도 뭐 감소한 게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퍼레이팅 로스가 이제 66.2에서 62.4로 감소했는데, 그렇게 큰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기업의 이제 로스는 그대로인 상태다, 좀 아쉬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 이제 자기 약간 필살기 느낌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메시지를 투자자에게 주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필요하잖아요.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라이다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반드시 들어갈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카메라 기반의 비전 컴퓨팅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장 큰 허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우리 라이다가 지금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결국 미래는 라이다로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 거리를 예측하기 힘들다. 거리 정확도가 이제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로컬리제이션, 그래서 그 위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매핑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밤에 힘들다, 밤이나 이제 뭐 새벽 때 힘들고, 그다음에 어 선라이트에 아주 굉장히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카메라 라이다를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다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이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업의 큰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근데 레비뉴가 소폭 감소한 거는 좀 아픈 그런 결과였고, 그래서 주가의 하락은 이제 너무 컸습니다. 너무 컸고, 이전에 대비해서 이제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엄청 높았던 그런 30불대 주가를 봤을 때는 지금이 좀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업의 상태를 봐서는 조금 불안한 면은 있다. 물론 현금이 좀 넉넉하게 있긴 한데 현재 로스도 좀 크기도 하고, 계속 이런 식의 로스가 나고 매출이 좀 줄어들면은 좀 기업의 상태가 좀 불안하기는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벨로다인 주가 상태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모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주가의 자리일 수 있겠지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상태를 이제 보면서 내가 진짜 이 기업을 믿고 갈 것인지, 이 기업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런 매출을 뽑아낼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뭐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벨로다인 주가 하락은 주가 폭락은 기회인가 위기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해즈보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